송원TV입니다. 오늘은 601 선거 21번째 시간으로 후보자별 두 번째 대담을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15명의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첫 번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출마 예정자 중 첫 번째 대담을 진행하지 못한 후보가 있어 첫 번째 대담과 두 번째 대담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예정자별 첫 번째 대담은 원론적인 질문에 그것도 사전에 송원TV에서 준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담을 진행했으나 두 번째 대담부터는 사전 질문지 없이 자유로운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출마 예정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보다 심층적인 대담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출마 예정자별 두 번째 맞는 첫 번째 대담은 지난해 10월 25일 첫 번째 대담을 진행한 맹주철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가선거구 출마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첫 번째 대담이 10월 25일 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네. 그동안에 해도 바뀌고. 네. 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3월 9일이 저희 그 대통령 선거일이라서요. 아주 그냥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온 힘을 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쨌거나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이니까 그전에는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네.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본인의 선거에 이제 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보는데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가요. 지금 보니까 지금 대선이 딱 한 달 남짓 30 며칠 남았나요 지금? 아마 네.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고생합니다마는 좋은 기대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비로소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비로소 작년 11월 달에 의미 있는 입법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평군 의회를 비교를 한다라면 인사권은 사무과에 근무하는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업무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의회 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불합리한 요소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비로소 이제 올 들어 1월 13일부터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 이르렀는데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보좌관 제도를 시행하잖아요. 네. 아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사권 독립하고 보좌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여기 앞에 딱 서보니까 저기 네. 대표님 돈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나하나 네.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네요. 제가 여기 왔을 때 4개월 전에는 저기 앞에 있는 저 모니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보니까 모니터가 큰 거 하나 생겼고요. 작은 거 하나 있고 조명도 옛날에 저기 2개 펴고 썼는데 2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 컨트롤 박스도 생기고. 네, 맞아요. 이거 한 매입 비용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없는 살림에 좀 투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먼저 번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송원TV 대박나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저기 그거 눌러주셔야 해요. 여기 저기 돈 많이 벌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장비하신 거 다 손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질문하신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 2월 13일부터 개정된 이제 지방자치법이 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제가 사실 그 먼저 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지방자치법이 생기게 된 게 1988년에 네. 그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 1991년에 생긴 것 같아요. 그 왜 1988년이냐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1987년 6.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인데 그런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는 직선제 대통령을 그 투표를 갖다가 안 뽑았어요. 그냥 저기 그 체육관에서 모아놓고 간선제죠. 네, 간선제로 갖다 뽑았는데 87년 60항쟁 이후로 갖다가 그 직선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91년부터 해갖고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개정을 했었어도 몇 번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이 개정 32년 만에 개정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왔는데 선진국에 맞는 시스템, 옷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러니까 지역 균등제, 옛날에는 중앙 집중식으로 됐던 이 정치가 지방으로 어느 정도 분권화돼서 내려가서 지방에서도 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이제 조례를 보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군의원이나 행정부, 그러니까 군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주민 참여에 대한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저 까먹었네요. 맞아. 예, 네, 그런 네.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에 대한 길을 넓혔다라는 거고요. 바로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로 꽃을 피웠다라는 거고 또 하나 그 지방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청운과 풍운의 뜻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일정 부분에 전문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이해력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에서 일정 부분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족한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에 인정을 하고 본인이 끊임없이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스템 나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좌관 제도를 둘 수가 있게 돼서요. 아마 군의원 2명당 한 명꼴의 보좌관을 둘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에 기초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후원회장도 둘 수가 있고 아마 이번 개정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시행은 여러 가지 그 인사에 대한 문제. 참 인사는 기존에 있는 사무국에 대한 그 직원들을 행정부 군청에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군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행정 사무 직원들도 양다리, 그러니까 군청 직원 보랴, 뭐 군의회 눈치 보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군 의회에 맞는 사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보더라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군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밑바탕은 만들어졌다고 봐요. 네네. 이제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보좌관 제도를 두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뭐 정치자금도 아까 그건 빼놨습니다만은 정치자금도 이렇게 모금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이번에는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양평에 있는 모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의 외유 논란입니다. 네. 이게 군의회 연수냐 외유냐 논란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번에도 그런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군의원에
대한 외유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의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뭐 군의회 연수에 관련한 그런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사전에 미리 방지한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대담을 하는 거는요 자유토론이라서요 제가 사전에 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적고 있는 게 말씀하신 이제 질의를 적고 제가 이제 답해서 오늘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하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저기 그 군의원들이 외우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연수냐 외우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어 왔던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의원들이 필요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른 지역에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들의 학습 효과를 넓힐 수 있는 연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근데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왜 맨날 이렇게 잡음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덜 가동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연수를 간다라 그러면 연수에 가나 아마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번에 연수의 목적은 뭐고 무엇을 위해서 했으며 그리고 연수가 다 끝나면은 아마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거 1, 2, 3에 대한 그 간 거는 맞는데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보고서 내용이 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보고서 내용이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비일비재되다 보니까 맨날 저기 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뭐 제가 만약에 그 군의회에 입성이 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바라는 그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제 나름대로도 이게 외우나 연수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연수에 대한 부분이 가동하기 힘들면 안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부족한 건데도 그 뭐 아니 그 만약에 그 머리를 식히려고 여행 가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비로 가면 돼요. 일정 부분 저기 휴가라든가 그 의사 일정이 되지 않은 기간에 저하고 뭐 좋은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외국안에 바람 쐬러 가도 된다라고 보고요. 연수는 연수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갔으면 100% 보고서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번 1차 대담 때 마지막 질문에서 좀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대담 때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좀 오늘 말씀해 주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먼저 번에 그 한 나갔던 게 한 20분 정도 됐었죠. 예, 제일 길었어 아직까지 네. 지금까지. 뭐 여기 기자님밖에 모르시는데 원래 한 40분 정도가 됐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렇게 됐는데 한 반 정도 잘라서 못 나간 거고요. 이번이 두 번째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방송 안 됐던 부분, 그러니까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뭐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양평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있었는데 그거가 없어서 이제 오늘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즌 1에서는 저는 공정한 양평을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재출마할 적에 시즌 2에서는 제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양평은 뭐냐 하면은 제가 그 1966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자랐던 1970년대 제 옛 추억을 보면은 여기 지금 양평읍에 양근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양근천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천이었었습니다. 개천이요. 네. 개천도 컸었고 해서 사실 저 어렸을 적에
거기서 그 발가벗고 물놀이하고 몇 감고 그랬던데요. 네. 그 당시에는 뭐 70년대는 뭐 솔직히 뭐 어려서 그런지 뭐 거기 발가벗고 이렇게 놀았던 애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이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양근천에서 족대로 갔다가 물고기도 잡고 저기 멱도 감고 또 뭐 어른 애들하고 또 미꾸라지도 잡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지금에 와서 한 2010년도에 양근천을 보니까 양근천에 물은 어떤 때는 괜찮은데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제가 2010년도부터 양평의 지역에 시민단체라든가 이게 관심이 많아서 군청에서 한번 물어보게 좀 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양평의 그 개천에 수량도 옛날보다 물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러니 지금 오폐수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있잖아요. 네. 생활하수가 관로로 다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는데 양근천 쪽에서는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치가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많은 양은 아니고 그럼 왜 그걸 관로로 다 왜 묶지 못했습니까? 라고 2010년도 얘기입니다. 이제 네.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뭐 예산 문제하고 뭐 해갖고 뭐 지금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뭐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삼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량이 유속도 그러니까 물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양근천 물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백안리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네. 백안리 쪽에 실제로 집들이 많이 들어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평이 물 막은 양평이지만 또 아이러니한 게 양평에 상수도가 못 쓰는 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성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2010년 11년도에는 위에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 막은 양평인데 그 사람들은 대공을 그러니까는 지하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양근천 내려오는 물은 물 양은 줄어들고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니까 그래서 야 저도 이제 돌고 돌아서 양평으로 왔는데 내가 양평에서 뭘 했으면 좋을까? 옛 추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행복한 양평은 돈이 많고 아주 풍족한 생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도 이거 환경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진짜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 싶겠다. 그러면 예전에 물도 좀 깨끗한 물이 흐르게 좀 하고 거기에는 이 지금 뭐 복숭아꽃이라든가 살구꽃이라든가 고향에 본 노래처럼 이런 게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근천 복원 사업을 하고 싶다. 양근천 복원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좋아지면은 어떤 게 되냐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양평의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자. 그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티브는 양근천이 좋은 도시가 된다라 그러면은 양평에 지금 5일장이 굉장히 그 유명한 장이거든요. 네. 전국의 지자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중에 한 재래시장이 한 550개 정도가 되는데요. 10위 안에 드는 시장이에요. 양평 이 시장이. 아, 전국적으로요? 네. 그만큼 여기서 그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성남의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들은 그 5일장보다는 산서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5일장 중에 10위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평이 10위 안에 드는 이 시장을 더 유지를 하려나 그러면 좀 더 뭔가에 더 내용도 담겨지고 히스토리도 있고 이렇게 더 찾아올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해서 그 제가 그 상인분들 여기 먼저 있었던 양평 상인회하고 했었던 건 뭐냐면은 청개구리 마켓이라는 걸 운영을 좀 했었어요. 네. 청개구리 마켓의 기본 컨셉은 그 기존에 5일장이 있는데 양평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토요시장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토요시장. 네. 주말. 네네. 네. 토요시장인데 그 토요시장이 어떤 거냐면은 토요시장이 양서시장에서도 양서에서도 토요시장이 있는 거예요. 양평에도 토요시장이 있는 겁니다. 용문에도 토요시장이 있고 양동에도 토요시장이 있어서 양평하면 토요시장인데
그 토요 시장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매매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뭐 정가, 사랑. 그래서 이제 뭐 양평에서의 그 동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육성해서 버스킹을 더 활성화시켜서 토요일만 되면은 양평에서는 일정 부분의 시장, 재래시장의 역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도 쓸 수 있는 거. 이걸 하자라고 한 거였고요. 근데 왜 이름을 청개구리 마켓으로 했느냐. 이런 청개구리 마켓에 대한 부분은 그 청개구리 설화에 대한 근원지가 양평입니다. 네. 그게 이제 경기문화재단의 청개구리 설화에 대한 근원지가 양평 양강성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은 이 갈에 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내용으로 갖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청개구리 설화의 근원지가 양평이기 때문에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청개구리 마켓을 양평에다 했던 거고요. 그것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거, 토요시장을 양평의 그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걸로 갖다 하고 싶었던 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그 유래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요즘에 양평에는 양평군 유사일에 아파트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진 한 3, 4년 내로 네. 한 5천 세대가 입주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뭐든지 세상 변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를테면 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학교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교통 문제 네.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생각하십니까? 우리 네. 그 실적으로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이 부딪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장동이니 뭐 네. 양평 공리권도 나왔지만 네. 그게 이제 양날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공리는 뭐냐면은 이것이 공영 개발이냐 민영화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양평은 지금 한 5천 세대, 제가 알기로는 네. 한 4,600세대인데 네. 4,600세대가 개발되는 게 다 민영 개발입니다. 이제 네. 민영 개발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평이 그렇게 크게 관여를 못해요. 또 이 개인 재산에 된 게 되다 보니까는 약간 보수적으로만 개입을 했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민영 개발되는 한 4,600세대, 5,000세대거든요. 지금까지 난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게 파악하는 게 그런 거고요. 네. 뭐 몇 개가 여기 8개 말고 뒤에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추진 중에 뭐 이렇게 신청한 데가 한 2군데 이상 되는가 봐요. 지금도. 그런데 다만 지금 네. 직접적으로 지금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학교 문제죠. 중학교. 네.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데 여의치 않은가 봐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데도 그대로 지금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산업 SOC에 대한 문제, 이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건설업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민영은 그냥 그렇죠. 예. 남기는데 그 이윤에 대한 폭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언제나 최대로 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문제도 아시겠지만 양평 읍내는 가장 문제되는 게 중학교입니다. 이제 중학교가 2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네. 양평 중학교고 하나는 이제 양일 중학교예요. 네. 근데 뭐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인데 왜 지금 사립학교는 이렇게 학생 수를 많이 안 늘리고 공립학교 쪽으로만 학생 수가 많이 넘어가냐는 문제가 그 개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 논리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개발을 해서 신설할직에 각종 개발 분담금들을 냅니다. 근데 이제 학교 교육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공립학교는 그 돈을 내주는 걸 인정을 해주는데 사립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그 아파트 시행사가 학교 분담금 18억을 냈다라고 쳤을 경우에
공립은 그냥 18억 한 번 내면 끝납니다. 근데 사립은 18억 등 내고 건물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중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그 사립이 안 되고 이제 공립 쪽으로 많이 가나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립이 비대해진 겁니다. 지금 기존에 양평중학교 한 670명 있던 데서 한 700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은 지금 기존보다 2배 정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아파트를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학생 수가 지금 과포화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기는 이제 힘이 들죠. 그럼 많이 지금 현재인 상황에서 그러면 교육 문제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게 지금 아마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인데 양평도 그 양평 2030 계획표가 있습니다. 근데 2030 계획표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양평의 이런 대규모 그러니까 아파트 2030 계획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계획표는 사실 없었었어요. 그렇죠. 제가 예. 봤었던 거는 근데 급작스럽게 이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신설이 많이 됐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일단 이 현재에서 딱 지금 양평 2030 계획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점검이 돼줘야 다음 문제가 나갈 수가 있는데 점검도 안 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의 또 이제 아마 인허가를 내든지 하는 걸 또 받게 되면은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대담으로서 그냥 제가 지난번 1차 대담에서는 이렇게 제가 질문지를 드리고 뭐 이렇게 거기 답변하는 그런 질문 답변 형식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내보냈는데 오늘은 사실은 현재 양평에 떠오르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최근 양평군의회의 뭐 요유 논란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1차 대담 때 미처 말씀을 다 못하신 내용 다 들어봤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자, 그러면 네. 어쨌거나 이게 나오셨으니까 또 네.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돌입이 되면 네. 열심히 표를 확보하러 다니실 터인데 네. 이게 국민들한테 양평 국민들한테 또 전화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마 지금 제가 그 코로나 그 PCR 검사를 한 7번을 받았습니다. 자가로 어우, 갔다가. 네. 네. 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자체도 걱정이 돼서 아, 내가 혹시 복인자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라도 한 검사 받은 게 한 3-4번이 되고요. 한 2번 정도는 코로나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받게 됐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게 이제 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이거는 처음 한 1년 정도만 되더라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은 생을 또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에 격리된 생활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위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코로나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생애 마감을 하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잡히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는 좀 사회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아주 막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100%는 아니지만 반의 반이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저도 여권엔 있지만은요.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정책은 본인들이 코로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좀 더 체험을 하고 느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찾아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거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을 하고 선거 때도 위드 코로나로 우리 다 같이 손 맞잡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담은 지난 1차 대담 때와는 달리 이렇게 사전에 질문지 안 드리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워낙에 실력이 있으셔서 그런가 그냥 거리낌 없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 되시면 다음 3차가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수고하셨고요. 송원 TV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출마 예정자별 두 번째 맞는 첫 번째 대담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가선거구에 녹화하고 있는 맹주철 출마 예정자 모시고 대담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를 검증하는데 송원TV에서는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